대표님!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대표님 혹시 동굴에서 명상이라도 하고 오셨습니까? 요즘 신문 일면만 봐도 경제 유튜브 첫 페이지만 켜도 이 회사 이름으로 아주 그냥 도배가 아주 난리가 났는데 아직도 여기가 뭐 하는 회사인지 뭐 파는 구멍가게인지 감도 안 오신다고요? 아이고, 대표님, 제 속에다 터집니다, 진짜. 제가 누굽니까? 대표님의 하나뿐인 든든한 주식비서, TMT 수석비서, 론이 아닙니까? 걱정 딱 붙들어 매십시오. 저 오늘 대표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어제 밤새 이 회사 재무제표랑 사업보고서 싹 다 씹어먹고 왔습니다. 오늘 이 인텔리안 테크라는 회사,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그냥 뼛속까지 싹 다 분해해서 대표님 뇌리에 그냥 통째로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딴 데 보지 마시고 딱 15분만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지금부터 대표님을 위한 특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회사가 도대체 근본이 어디인지, 원래 동네에서 뭘로 짝 먹던 형님이었는지부터 알아야 이야기가 술술 풀립니다. 이 인텔리안테크 원래는요, 저 넓고 넓은 바다 위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무적의 제왕이었습니다. 바다의 왕 오션킹이었어요. 뭘로 왕이 됐냐고요? 바로 배꼭대기에 다는 저 동그란 위성인터넷 안테나, 우리가 흔히 접시 안테나라고 부르는 그거 하나로 전 세계 5대양 6대주 바다를 싹 다 평정해버렸습니다. 점유율 1위. 그냥 1등이 아닙니다, 대표님. 어중간한 1등이 아니라 그냥 다른 애들이랑은 겸상도 안 하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대표님이 갑자기 요식업에 뛰어드셨다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해안가에 쫙 깔려있는 모든 최고급 시푸드 레스토랑, 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횟집까지 그 모든 식당의 주방 설비를 대표님이 독점으로 납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추운 노르웨이에서 연어 잡는 배부터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숨 걸고 참치 잡는 원양어선, 그리고 지중해를 유유히 떠다니는 수천억짜리 초호화 요트까지 인터넷 좀 쓴다, 데이터 좀 쓴다 하는 배들은 예외 없이 전부 메이드 인 인텔리안테크, 접시를 머리에 이고 망망대해를 누볐다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주 그냥 바다를 지배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저 말이 딱이에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는 이 회사 기술력이 그냥 업계 표준, 즉 골드 스탠다드였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요? 물론 있었죠. 쓸 수는 있는데 굳이 그걸 왜 쓰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세계 1등 컨테이너선 회사인 머스크나 수천 명의 목숨을 싣고 다니는 카니발 크루즈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왜 굳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인텔리안테크 제품을 썼을까요? 그건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인터넷이 끊긴다. 이건 그냥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재앙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장 항로를 놓쳐서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났을 때 구조 신호를 못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비싸도 이걸 달아야만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 바로 그거였죠. 자, 이 슬라이드 보세요. 이 바다 사업이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 현금 인출기, 우리만의 카시카우였는지 딱 보입니다. 특히 저기 맨 위에 적힌 GMDSS라는 거, 저게 진짜 왕관 위의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 해상 전환 및 안전 시스템의 약자인데, 아이고 말 어렵죠? 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번역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국제법으로 니네 배에 이 장비 안 달면 항구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감이라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합의해서 못을 박아버린 필수 안전 장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뭐냐면 인텔리안테크가 이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공식 인증을 받은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정부에서 운전면허증은 우리 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르든 내리든 배를 바다에 띄우려면 무조건 이걸 달아야 하니까 돈이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전체 매출의 60%가 넘는 돈이 이 바다 사업에서 아주 꾸준히 아주 안정적으로 그냥 콸콸콸 파이프라인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 인텔리안테크 왕국은 수십 년간 바다 위에서 아주 평화롭게 든든하게 왕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저 멀리 하늘에서 까마득한 우주에서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기존의 모든 게임의 룰을 그냥 종이장처럼 구겨서 박살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파괴자가 등장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대표님, 지금 하품하시는 거 다 보입니다. 집중!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의 패러다임이 세상이 그냥 통째로 뒤집혀버린 겁니다. 자, 왼쪽에 옛 왕국 기술, 이걸 정지궤도 위성, 영어로는 GEO라고 부릅니다. 지구에서 아주 멀리 36,000km 떨어진 곳에 위성을 딱 하나 띄워놓고 쓰는 거예요. 장점은
위성이 지구 자전 속도랑 똑같이 도니까 우리 눈에는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서 신호가 안정적이라는 거. 단점은 너무 멉니다. 신호가 갔다 오는데 한 세월이 걸려요. 옛날에 우리 삐삐삐 소리 내면서 전화선으로 인터넷 하던 PC통신 시절 딱 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텔리안테크는 바로 이 지오 기술의 세계 최고 전문가였죠. 그런데 오른쪽에 새로운 제국 기술, 저궤도 위성 에리오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위성을 지구 바로 코앞 아주 낮은 궤도에다가 수천, 수만 개를 그냥 벌떼처럼 쫙 깔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속도가 미쳤습니다. 그냥 번개 같아요. PC통신 쓰다가 갑자기 집안방까지 광 케이블이 들어오는 기가 인터넷 쓰는 느낌이랄까요? 완전 신세계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이 무시무시하고 압도적인 신기술을 들고 나타난 끝판왕 보스가 바로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자, 대표님, 여기서부터 제가 대표님 눈높이에 맞춰서 동네 장사 시뮬레이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인텔리안테크는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프리미엄 명품 치킨 튀김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 집 튀김기를 쓰면 치킨이 어찌나 바삭하고 맛있게 튀겨지는지 BHC, BBQ, 교촌 치킨 할 것 없이 전국의 모든 치킨집 사장님들이 줄을 서서 인텔리안테크 튀김기를 사다 썼어요. 우리 회사는 튀김기만 잘 만들어서 팔면 됐죠. 그런데 갑자기 동네에 맥도날드 같은 거대 기업이 떡하니 들어와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햄버거뿐만 아니라 치킨도 팔겠다. 그리고 치킨 튀김기는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우리 맥도날드 매장에만 독점으로 깔겠다. 다른 치킨집엔 절대 안 판다. 라고요. 이게 바로 스타링크가 한 짓입니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을 땅에서 받아주는 안테나까지 자기들이 직접 다 만들어버린 거죠. 이걸 유식한 말로 수직 계열화라고 합니다. 자기들 인터넷 서비스를 쓰려면 무조건 자기들 안테나를 사야 하는 폐쇄적인 구조. 이러니 기존의 명품 튀김기만 열심히 팔던 우리 인텔리안테크는 눈앞이 캄캄해진 거죠. 가장 큰 잠재 고객이 될 뻔했던 거대 치킨 프랜차이즈가 자체 튀김기를 들고 나왔으니 우리 회사의 왕국 전체가 뿌리채 흔들릴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보통의 회사라면 어땠을까요? 아, 우리도 스타링크처럼 위성을 직접 쏴야 하나? 혹은 가격을 반으로 후려쳐서 출혈 경쟁이라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 인텔리안테크의 왕은 달랐습니다. 평범한 생각을 거부하고 아주 영리하고 기가 막힌 역발상을 해냅니다. 좋아, 맥도날드가 그렇게 독고다이로 나온다면 우리는 맥도날드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햄버거 가게, 치킨 가게, 피자 가게에 우리 최신형 프리미엄 튀김기를 독점 공급해서 거대한 연합군을 만들겠다. 바로 반스타링크 동맹을 결성하기로 한 겁니다. 대표님, 이 슬라이드에 별표 5개 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신의 한 수입니다. 보세요. 스타링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영국의 원웹, 유럽의 강자, 룩셈부르크의 SES, 그리고 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카이퍼 프로젝트, 캐나다의 텔레스까지 스타링크 빼고 하늘에 위성 좀 띄운다 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인텔리안테크를 찾아와서 제발 우리랑 손 좀 잡아주세요 하고 줄을 선 겁니다. 왜? 스타링크는 위성부터 안테나까지 자기들끼리 다 해먹지만 이 회사들은 열심히 위성은 띄웠는데 정작 땅에서 그 비싼 신호를 받아줄 고성능 안테나를 만들 기술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 절박한 순간 인텔리안테크가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창과 방패를 만들어드립니다 하고 멋지게 나타난 거죠. 순식간에 인텔리안테크는 스타링크라는 거대한 제국에 대항하는 모든 반란군의 공식 무기 공급 총책임자가 된 겁니다. 롯데리아, 버거킹, KFC, 맘스터치가 연합해서 맥도날드에 대항하는데 그 모든 매장의 주방 설비를 인텔리안테크가 독점 공급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려진 거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대표님 속으로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시죠? 야, 로니야, 근데 쟤네 안테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저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얘만 찾아?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월급값을 해야죠. 인텔리안테크의 핵심 기술은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벤더 중립성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다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해 이 회사 안테나는 통합 만능 리모컨 같은 겁니다. 스타링크 안테나는 오직 스타링크 위성 채널만 볼 수 있어요. 마치 아이폰을 사면 애플 생태계라는 예쁜 감옥에 갇히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인텔리안테크 안테나는 지금 쓰는 원앱 위성 신호가 나무에 가려서 약해지네? 그럼 0.1초 만에 바로 옆에 있는 SES 위성 채널로 착 갈아팝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저 멀리 옛날에 쓰던 GEO 위성까지. 그냥 그 순간 가장 신호가 빵빵하게 터지는 놈을 AI가 알아서 척척 골라서 연결해줍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통신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가장 쾌적하고 끊김없는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생기는 거죠. 스타링크의 폐쇄적인 감옥에 갇히기 싫은 거대 기업이나 정부, 군대 같은 큰손 고객들에게는 이 자유라는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겁니다. 바로 이 기술 하나로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고 미래를 위해서 연구 개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통장에 돈은 찍혔는가? 이 위대하고 눈물겨운 역전 드라마가 과연 회사 통장에도 숫자로 증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성 다 빼고 숫자로 팩트 폭행 들어갑니다. 대표님,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한편의 인간 생리 드라마입니다. 2024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94억. 이걸 보고 사람들은 거봐라, 인텔리언테크 이제 한물 같다. 스타링크에 밀려서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뒤에서 수군댔죠.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투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주인공이 더 강해지기 전에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피땀 흘리며 훈련하는 트레이닝 몽타주 장면 같은 거였죠. 그리고 2025년 보란듯이 120억 흑자로 완벽하게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300억이 넘는 이익 개선을 이뤄낸 겁니다. 이건 그냥 흑자 전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화려한 귀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축포이자 의심하던 모든 사람들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통쾌한 역전 홈런이었습니다. 바로 이 서명 하나가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통과 인내를 말해줍니다. 2025년 실적을 최종 결제하는 대표이사의 사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를 위해 지금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주주들을 설득하며 수백억 수천억을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도박이 보십시오 주주 여러분. 드디어 이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증명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이 서명 한 줄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해냈다는 확신이 담겨 있을까요? 자, 이제 바다라는 기존의 왕국은 다시 안정을 찾았고 통장에도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대표님? 당연히 영토 확장입니다. 이 검증된 최강의 무기를 들고 새로운 땅, 돈 냄새가 진동하는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러 나설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텔리안테크를 먹여 살릴 세계의 신대륙, 세계의 새로운 전쟁터입니다. 첫째, 펜타곤, 즉 세계 최강 미군입니다. 미국 땅 캘리포니아에 새로 공장을 짓고 메이드 인 USA, 딱지를 자랑스럽게 딱 붙여서 세계 최강 미군의 안테나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그냥 물건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이에요. 한번 뚫으면 어지간해서는 경쟁사가 들어오기 힘든 아주 질기고 짭짤하고 오래가는 시장을 뚫은 거죠. 둘째,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와이파이 쓰잖아요. 그 기내 인터넷용 안테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제트블루라는 항공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인텔리안테크가 바로 아마존의 공식 파트너니까 앞으로 수많은 비행기 지붕에 인텔리아 로고가 박힐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땅! 이게 진짜 대박일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라는 건데요.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위성들이 보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쓰는 지상 인터넷망과 연결해주는 거대한 관문, 우주 인터넷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겁니다. 이 톨게이트는 우리가 아는 작은 안테나보다 수십, 수백 배 비싸고 마진도 엄청나게 남는 초대박 장사인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가 바로 그 극소수 중 하나인 거죠. 대표님, 지금까지 너무 꽃길만 걷는 얘기만 했죠? 제가 누굽니까? 대표님 월급 받아먹는 깐깐한 주식비서 론이 아닙니까? 모든 위대하고 찬란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숨겨진 위험,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 회사가 밤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없는 남들은 잘 얘기 안 해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지금부터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우리는 성공이라는 달콤한 사탕만 빨게 아니라 실패라는 쓴 약도 미리 맛봐야 진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아킬레스건은 바로 환율입니다. 이 회사는 돈을 벌어도 거의 다 우리나라 돈 원화가 아니라 미국 달러나 유럽 유로로 봅니다. 매출의 96%가 해외에서 나오니까요. 자, 여기서 대표님이 명동 한복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 상대로 달러분은 받는 핫도그 가게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핫도그 하나에 딱 1달러를 받는데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이면 핫도그 하나 팔 때마다 내 주머니에 1,300원이 꽂히는 거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서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으로 뚝 떨어지면 나는 똑같이 땀 흘려서 핫도그를 팔았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1,000원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300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인텔리안테크가 딱 이 구조입니다. 회사 공식 자료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딱 10원만 움직여도 이익이 13억 5천만 원이나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이 환율이라는 괴물이 회사의 이익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이게 더 현실적이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대표님, 미국에 공장 짓고 차세대 평판 안테나 대량 생산 라인 깔고 이게 다 돈입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돈을 잘 벌기 시작했지만 이런 수천억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요? 은행 대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겁니다. 시비, 즉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희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나중에 저희 회사 주식으로 아주 싸게 바꿔드릴게요 라는 달콤한 약속어음 같은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나중에 이 시비가 진짜 주식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에 없던 주식 수가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그럼 대표님이 소중하게 들고 계신 주식 1주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8조각짜리 피자를 8명이서 맛있게 나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2명이 더 들어와서 우리도 같이 먹자고 끼어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몫의 피자가 작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대표님 수첩에 꼭 적어두십시오. 첫째, 인텔리안테크 황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앱, 텔레셋 같은 파트너사들 사업이 잘 돼야 인텔리안도 돈을 버는 구조인데 벌써 텔레셋의 핵심 서비스가 2028년으로 살짝 미뤄졌습니다. 이런 지연이 계속되면 인텔리안의 실적에도 당연히 찬물을 끼얹었겠죠. 둘째, 지금은 스타링크가 개인 고객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제 마음 바꿔서 기업용 시장에서 우리는 원가에 팔겠다 며 미친 듯이 치킨 게임을 시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돈 들어갈 곳이 산더미이기 때문에 언제든 주주님들 돈 좀 더 내주세요 할 수 있는 추가 자금 조달 리스크가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는 밤에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읊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이 정말 많았죠? 대표님 귀에 딱지 앉으셨겠습니다. 이 모든 길고 긴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더 이상 바다 위에서 동그란 접시 안테나 만들던 회사가 아닙니다. 스타링크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는 모든 반란군의 심장에 최첨단 무기를 독점 공급하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군수총사령관이자 전쟁 무기상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는 것. 이게 오늘 브리핑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별 5개짜리 포인트입니다. 바다의 왕은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라는 훨씬 더 넓고 거친 전장으로 위풍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과연 인텔리안테크가 구축한 이 반스타링크 연합이라는 기막힌 전략이 앞으로 다가올 더 거센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모두 이겨내고 영원히 지속 가능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답은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찾아보셔야 할 겁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대충 어떻게 굴러가는지 감이 팍 오셨죠? 하지만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투자 결제 도장은 대표님이 직접 찍으시는 거 아시죠? 헷갈리시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요약본 저장해뒀습니다.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보세요 대표님.